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메가박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고요. 지난주에 쓰리빌보드 가열차게 네. 했는데 진짜 많이 나왔어요. 다운로드 많이 수가? 들으셨어요. 다운로드 나한테 뿌듯하더라고. 그래요? 나 왜 너덜너덜 해지는 기분이지? 이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네. 분란을 일으켜야 많이 들으시는구나. 야. 자괴감 드네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깜짝 계셨구나. 놀랐습니다. 많이 듣고 그러네요. 작정하고 들으신 것 같은 느낌이. 네. 오늘도 약간 예상에서 벗어난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다운로드 수 한번 봅시다. 궁금하다. 싶은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 네. 댓글로 평 올려주신 분들 중에요. 네. 퍼시픽님 올려주신 분들이 많아요. 발차기 요정 저병 빼고. 네. 요거 아마 수영을 배우고 계신 분 같은데. 네네. 퍼시픽님 한 줄 평 드립니다. 중국, 일본. 정확하네. 네. 그리고 피루엔 토모요님. 퍼시픽 업라이징. 중국 돈맛? 네. 만성필요님와 로버트 나온다. 뭐야 이 전개는 마이클 베이 작품인 줄. 하워드 휴즈님께서 의미 있는 킬링 타임. 자막 다 끝나도 쿠키 영상 없으니 일어나시길. 네. 네,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모르고 가가지고 네. 한 중간 정도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 혹시 쿠키 영상 있을까? 그렇구나. 네, 기다리다가 나는 미리 찾아보고 갔지롱. 네. 그래서 그냥 모르고 나왔는데. 갔으면 기대할 만하지.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 제 개인적인 의미 있는 댓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우루사님. 밀드레드의 각진 우드 무늬 외건의 차종은 1988년 포드 LTD 컨트리 스퀘어입니다. 이 차 다들 알 거야. 차종을 몰랐던 건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메모장에 적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아지라엘 77님께서도 장미대선 때부터 시사방송이 재밌어서 듣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영화방송에 푹 빠져 계시다고. 네. 덕분에 영화관 VIP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유, 뿌듯하네요. 뿌듯하네요. 네. 영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는.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 평 올려주신 분도 계신데 진원님께서 해피엔딩 같은 새드엔딩, 새드엔딩 같은 해피엔딩. 네. 네. 쾌걸 향단 Y님. 단 2편의 영화로 시언 베이커 감독님한테 홀딱 반하셨다며 솔직히 인물도 훈남이시고 네, 잘생겼어요 감독이. 그렇죠. 네, 네. 영화도 정말 잘 찍고 동감합니다. 네. 마리아 호아키나님. 플로리다 프로젝트 편에서 배 감독님 한마디 듣고 갑자기 먹먹해졌어요. 마지막 그 아이들도 결국 문희 엄마나 엄마 친구처럼 살게 되지 않겠냐는. 문희 젠씨 행복해라 제발. 네. 보셨어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덤덤하게. 그렇지. 아무 감흥 없이. 잘 살지 않을까? 근데 이 마리아 호아키나가 무슨 아이디인지 아세요? 저 천사들의 합창? 그렇지. 야, 이 황들이 모르는구나. 형들 몰라요? 몰라서 다행이다. 마리아 호아키나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누군지 전혀 모르겠네. 정말? 야, 이렇게 교양 없는 애랑 우리가. 시릴로, 뭐 이런. 시릴로, 네. 마리아 호아키나. 어려서 내가 모를 나이라서 다행이다. 정말? 야, 진짜. 히메나 선생님 몰라? 히메나. 전혀 모르겠다. 히메나 정말? 선생님이 야한 비디오에 나오셨다는 그래. 얘기가 있는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니라는 네, 막 뭐 그런 반박에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밥. 네. 그 정도의 유명한 분이에요. 네,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네. 알겠어요. 넘어갑시다. 자, 이번 주도 변화 없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폭탄 드립니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플로리다 프로젝트 보고 좋은 댓글 남겨주신 마리아 호아키나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페처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은 퍼시픽님 보고 남겨주신 만성필요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1, 2부 나눠가지고요. 1부에는 스포일러가 없는 방송을 보내드리고 잠깐 쉬고 2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된 방송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다른 영화를 해드리니까 네, 그거 적절하게 나눠가지고 영화 보실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사실 스포일러를 걱정할 게 있나 싶기도 하고. 아, 네. 로버트랑 괴수랑 싸우는데 로버트가 이기겠지 뭐. 뭐 그 내용 아니에요? 그게 스포일러야? 대부분 다 로버트가 이기겠지.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광고 듣고 일단 1부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퍼시픽님 업라이징. 네. 이거 뭐 관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요거를 하고 네. 나머지 좋은 영화들이 또 있어서 네. 어떤 영화를 해야 되냐 뭐 이제 고민을 조금 했는데 주 후반에는
어떤 영화를 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일단은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퍼시픽 림 업라이징 시작하겠습니다. I think we pissed him off. Good. 카이주의 침략을 간신히 막아낸 지구. 전편의 영웅 스테커의 아들 제이크는 아직 복구되지 않은 도시 곳곳에서 전투로봇 예거의 부품을 훔쳐서 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이크는 우연히 혼자 힘으로 예거를 만드는 소녀 아마라를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예거 파일럿들이 모여있는 레인저 기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 못한 습격을 받게 되고 다시 지구를 위협하는 카이주 무리와 전쟁을 준비합니다. 퍼시픽 림 업라이징입니다. There's something you need to see. 네. 네. 줄거리만 들어도 완전 파워레인저네요. 막 입이 간질간질하네. 정말. 이걸 막 그래요. 하려다가 정리를 할 수가 없어. 네.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 더 이상의 정보는 다 스포일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일단 그래서 한마디 총평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황대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네. 오늘 준비 안 한 것 같아. 준비했어요. 아, 그래? 준비하면 재미없는데. 준비하면 그러니까. 재미없죠. 그래서 사족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I am not there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네. 그 밥 딜런을 두고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를 두고 정성일 평론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밥 딜런을 모른다면 이 영화를 제대로 봤다고 할 수가 없다. 아, 그래. 네, 뭐 그렇게 이런 취지로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그래요. 에반게리온 팬에게 이 영화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아, 그래.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 포인트가 나왔죠? 본인은 에반게리온 팬이세요? 부족하지만 네. 팬이라고 얘기해 봅니다. 증언해 보겠습니다. 아. 에반게리온 새로운 시리즈가 극장판으로 나온 적이, 신극장판. 신극장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 중에 2편인가를 극장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백화점 어딘가에서 에반게리온과 건담 같은 거 피규어 파는 섹션이 있고, 거기 큰 화면에다가 그걸 틀고 보는 행사가 있다. 라고 대구에서 황대리가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보러 갔다? 인사하더라. 거기 있는 사람들 몇 명. 진짜? 서로 얼굴을 알아, 대충. 진짜? 그러니까 막 반갑습니다 정도 아닌데 서로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그거를 에반게리온 Q였는지 파였는지를 제가 황대리랑 같이 본 기억이. 배 감독님이 기억이 좀 꼬인 것 같아. 아, 그래? 내가 두 개를 다 봤나? 아니야. 일단은 두 개를 다 봤고요. 그렇지. 서파 Q 이렇게 가는데 그래. 서는 대구역 위에 있는 롯데시네마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서 서를 배 감독님이랑 봤습니다. 아, 그치, 같이 봤고. 그 다음에 파는 명동 성당 옆에 있는 네. 중앙시네마인가? 중앙시네마. 거기서 배 감독님이랑 파를 같이 봤습니다. 네. 서파를 다 같이 봤네요. 같이 봤, 근데 분명히 그 백화점 행사가 얘기는 있었어. 그 얘기는 내가 한 얘기인데 배 감독님 거기에 자기도 동참했다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같이 가진 않았고. 뭐냐면 야 이건 또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요. 얘기해봐. 중학교 때.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학교 때 대구에 동아 쇼핑이라고 있어요. 그래, 동아 쇼핑이라고 있죠. 동아 쇼핑 꼭대기쯤 가면 문화센터 뭐 비슷한 게 있는데 지금은 신극장판이고 그냥 극장판이 있어요. TV판이 있고 극장판이 있고 신극장판이 있는데 그냥 극장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국에서 볼 방법이 없었던 시절에 해적판 같은 걸 구해가지고 진짜 화질도 막 엄청 안 좋은 그거를 거기서 틀었었어요. 거기 우리 사촌 형이랑 제가 가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다 보고 나서 멘붕에 빠졌던 기억이 있죠. 그래요. 뭔 내용이냐 도대체. 이게 안도 히데아키가 뭔 소리 하는 거냐. 다 모여서 웅성웅성. 그래, 그때 방송하러 근데 그때 자존심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야. 기존에도 워낙 떡밥을 던져놓기로 유명한 시리즈고 그걸 막 이제 자기는 안에서 막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막 흐지부지 돼서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 배 감독님한테 전달했는데 그래. 그런 다음에 내가 그때 봤던 사람 중에 몇 명이 여기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에반게리온 볼 때 이제 극장을 두리번두리번 했던 기억이 저 보러 갔던 거에 대해서 저는 사촌 형이랑 보러 갔었고요. 그랬군요. 하여튼 뭐 긴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길게. 재밌을 거야. 어쨌든 근데 에반게리온을 이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네요. 그럼요. 배 감독님은
어떠세요? 팬입니까? 저는 다 보긴 했는데 그 직격탄을 맞지는 않았죠. 나중에 이제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겠구나 하고 팬까지는 아니고 다 챙겨본. 챙겨본 정도. 저한테는 직격탄일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뭐 얘기하는 중2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2 때 에반게리온 보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게 황들이처럼 되는 예, 거예요. 저 진짜 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요 시점에 에반게리온을 접했는데 네. 저 멘붕 왔어요. 맨날. 난 그때 나디아 봤던 것 같은데. 그 나이 때. 나디아도 훌륭한 작품이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팬인 분과 팬은 아니지만 다 본 사람과 네. 저는 뭐 에반게리온 관심 없습니다. 네, 그렇죠. 만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네. 네. 자, 뭐 세 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퍼시픽님 네. 어떨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배 감독님의 한마디 총평은요?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냐 이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굉장히 짧은 한 줄평입니다. 그럴 일이냐? 네. 그럴 일이냐? 네. 오. 이거 영화 자체라기보다는 이 영화를 두고 사람들이 막 네. 하는 말이 그럴 일이냐? 도대체 뭘 기대하고 간 거냐? 그렇지. 저는 그냥 영화 자체에 대해서 네. 뭘 할까 고민하다가 받고 싶다 돈, 벌고 싶다 돈. 네. 그래서 의도만 읽힌 것 같아요. 기획 의도가 충실히. 그래서 중국 돈을 땡겨서 투자를 받고 싶고, 그랬으니 돈을 벌어보자 싶어가지고 헐리우드에 여러 가지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만든 영화 아닌가. 네. 보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CG 기술은 참 날로 발전하는구나. 네.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나 화면이 너무 밝아서 좋았어. 그렇죠. 굳이 뭐 1편은 이랬는데 2편은 뭐 이런 왈가왈부 많잖아요. 1편은 일단 비 오고 어두웠거든요. 그치. 2편은 너무 쨍해서 좋더라. 밤에 바다에 비 오고. 그렇지. 그 세 개 중에 조합이 항상 섞여가지고. 네. 비 오는 밤바다거나 아니면 그치. 바닷속 밤이던가 뭐 그렇죠. 하여튼. 네. 그런데 이번에는 쨍하다. 잘 보인다. 자, 그러면 일단 황대리님께서 기본 정보를 한번 쭉 훑어주시고요. 황대리의 기본 정보입니다. 퍼시픽 림 업라이징 2018년 대한민국은 21일 날 개봉을 했고요. 미국은 23일 날 개봉 예정입니다. 111분이고 15세 관람가입니다. 스티븐 S. 드나이트 연출되겠습니다. 존 보예가가 주연입니다. 스콧 이스트우드도 출연하고요. 케일리 스페니, 아마라 나마니로 나오고 경첨 출연하고 키쿠치 링코 그리고 영화를 보시는 재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유엔의 김정훈이 출연합니다. 한 컷. 한 컷. 한 컷. 약 1.5초 정도. 네, 물론 출연할 수 있죠. 네. 누구든. 근데 딱 보는 순간 얘가 왜 갑자기 나와?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배경을 좀 찾아봤더니 퍼시픽님이 부산 마린시티에서 지난 5월에 촬영을 했습니다. 네. 촬영을 해가지고 아마 한국에서 촬영하니까 한국의 배우 중 한 명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영화 분량상에 부산이 안 나와요. 네, 싹 다 날렸죠. 네, 싹 다 편집이 된 것 같고. 이름만 그냥 지명만 나오던데. 네. 또 묘한 게 김정훈이 역할이 황중이로 나와요. 루테는 황으로 나옵니다. 네, 그런 배경으로 나왔고 나랑 뭔가 이상한 연관관계가 있다. 이게 뭐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1편엔 존 보예가가 안 나와요. 네. 1편 주인공이 찰리 허넴인데 2편에 안 나오게 된 게 1편을 하고 나서 이게 중국에서 엄청 흥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 제작사인 레전더리가 이제 중국 회사인 완다에 팔리고 이게 또 중국에서 대박 나서 2편을 좀 서두르게 됐다 그래요. 네. 그럼 뭐 찰리 허넴은 당연히 2편까지 계약이 돼 있었는데 스케줄을 땡기는 바람에 본인이 지금 찍고 있는 영화는 스케줄 겹쳐가지고 쿨하게 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걸로. 찰리 허넴은 그래서 이 시기 때 빠삐용 다시 제작되나 봐요. 거기에 출연을 하고 뭐 이런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2편엔 출연을 못했고 그 출연을 못하는 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화. 네. 아무 상관없죠. 네, 보예가 1편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저기. 그러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얘가 1편에 잘 싸우고 10년 동안 쉬다가 다시 시작하는구나. 뭐 근데 그게 뭐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난 심지어 1편이 10년 전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네. 그치. 그냥 5년 지났는데. 그러면서. 네, 전혀 아무런 이해도에 방해를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2편이 어떻게 나왔냐? 1편부터 살펴보면 1편은 제작비가 1억 9천만 불로 찍었습니다. 예.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찍은 작품이고 만약에 델토로가 이 영화를 실패하면 앞으로 델토로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못 찍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크게 했는데 다행히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전체 4억 1,100만 불 수익을 거뒀고 북미에서만 1억 불을 돌파했고 한국에서도 253만 명이 보면서 꽤 많이 봤네요. 네, 묘한 흥행을 이뤄낸 그런 영화가 되겠고
2편은 그보다 좀 더 싸게 찍었어요. 1억 5천만 불 정도 들여서 찍었고 스크린도 1106개를 확보해서 첫 주말 지금 61만 명, 주말 끝나고 나면 한 80만 명 가까이 보지 않았을까? 굉장히 괜찮은 괜찮네요. 흥행은 잘 되고 있는 그런 시리즈 되겠습니다. 평들이나 분위기상으로는 완전 폭망작으로 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네. 볼 만큼은 보고 있네. 네, 뭐 네. 1편이랑 비슷하게 네. 순항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이제 워낙 폭망 댓글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네. 뭐 괜찮던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따지기 시작하면 네. 이상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설명이 부족하기도 하지. 그래. 물론 전개가 좀 뜨악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설명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저는 상당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었던 게 네. 이게 왜 이러지? 할 때마다 에반게리온의 세계관을 떠올려 보면 네. 이게 그 세계관이겠구나라고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1편 못지않게 2편도 아주 재밌게 본 것 같다. 또 1편 보고 나서 굉장히 오래 기다려왔거든요. 퍼시픽님 둘을. 저는 유일하게 이걸 막 그렇게 기다려온 것까지는 아니고 기에르모 델 토로의 1편은 굉장히 흥미가 생겨서 네. 찾아본 케이스고 2편의 유일한 저의 불안은 감독이 아니다. 이 양반이. 그치. 그거를 조금 불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작을 기르모 델 토로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느 뭐 기자분들이 써놓은 글 보면 네. 감독을 못하게 하고 빼가지고 음. 작품이 망했다고. 이 편이? 아니, 그러니까 이 편이 네네. 기르모 델 토로를 빼버려가지고 음. 뭐 망했다고 막 욕을 해놓은 리뷰가 있던데 네. 기사가. 뭐 델토로가 있어서 뭐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작을 했으면 뭐 그럴 일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그리고 빼가지고 뭐 문제가 된 건 아닌가? 감독이 이렇게 돼가지고 영화가 이렇게 됐다고 말할 만큼 1편이 그럼 훌륭했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87년도에 본 후르시면은 이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 감독에게 흥미가 좀 가더라고요. 스티븐 S. 드나이트. 어디서 온 사람일까? 뭐 장편영화는 처음이던데요? 네. 그래서 장편 영화 처음인 사람이 이 큰 거를 찾아봤더니 좀 대단한 양반이더만. 미드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를 처음에는 각본을 쓰다가 나중에는 제작 총괄까지 했어요. 스파르타쿠스 시리즈. 스파르타쿠스. 그리고 스몰빌이라고 슈퍼맨의 어린 시절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명했고 인기를 끌던 재밌겠다. 시리즈고. 몰랐지? 스몰빌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꽤나 전통이 있는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뭐 애가 날아다니고 그래요? 괴력 뭐 이 정도지. 다른 컷 한두 컷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 렉스 루터의 어린 시절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재밌어요. 그리고 최근작 중에는 2015년에 데어데블 제작을 총괄했었어요. 데어데블 시리즈가 그래서 꽤 퀄리티 높은 시리즈로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퍼시픽님 업라이징을 했구나. 이걸 찾아보고 나면 뭐 어울리는 걸 했네. 뭐 우려할 건 없었구나. 적당한 사람이 했구나. 근데 하고 났을 때 업라이징이 굉장히 탁월했냐 하면 뭐 그럴 일이야?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마이클 베이로 대표되는 큰 사이즈의 액션 영화. 꼭 로봇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뭐 분노의 질주 시리즈나 아니면 뭐 그런 프랜차이즈 오락 영화 있잖아요. 예전에는 오락 영화 연출의 대표 주제라고 한다고 하면 롤랜드 에머리히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새로운 선수 한 명이 등장한 느낌? 이런 영화 찍게 해주면 어느 정도 찍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흥미로운 감독입니다. 네. 평론가들의 평점은 공이, 악평이 많습니다. 네.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평식오빠 2개 주셨어요. 오성홍기를 품은 트랜스포머. 이동준 씨 2개 반. 묵직한 양감과 기분 좋은 긴장감이 사라져버렸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동진 씨가 1편을 평을 안 좋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면 1편이 괜찮았다는 얘기 같으니까 그렇죠. 1편도 욕했으면서 2편을 송경원 씨가 3개. 거대 로봇과 괴수가 또 나온다. 그게 전부다. 그거면 됐다. 박은영 씨가 3개. 거대 로봇 예거의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날렵한 액션 보는 맛. 김소미 씨가 3개. 오락 기술 자본에 충실해졌다. 김현수 씨가 제일 많이 줬는데요. 3개 반. 네. 특촬물에 할리우드 중국 확장판. 네. 네. 뭐 이렇게 줬습니다. 로튼 토마토는 토마토미터가 46%, IMDb 메타스코어는 44점이니까 네. 뭐 별로 그렇게 평론가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네. 네.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네요. 트랜스포머의 미국은 괜찮은 건가? 이분들은? 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불필요한 통찰이네요. 그래. 맥이냐, 이렇게 맥이냐? 뭐 갑자기 이상한 통찰려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너무 깠어. 갑자기 뭐야,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군들이 그 아수라장에서 공조 전투를 막 벌이고 하는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그건 그러니까 미국은 괜찮냐는 거지. 야, 새로운 해석이네. 그렇지. 오성을 품든가 말든가. 거기 성조기를 품잖아. 국산 거 보세요, 그럼.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말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중국이냐. 이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 같고, 예. 이 영화와 관련된 핵심 질문은 이게 돼야 돼요. 그래요? 왜 카이주들은 도쿄로 모이는가? 아.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요? 후지산으로. 쓸데없는 통찰입니다. 서로 매겨라. 네. 그래. 왜 모였습니까, 후지산으로?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이동진 준비돼 평론가가 1편은 그래도 후하게 평언했네요. 아, 그래요? 별 3개 반 주면서 로봇이 바다로 성큼성큼 걸어갈 때 두근거림. 약간 사이즈감은 있었다. 그게 약간 시원한 맛을 좋아했나? 물, 비, 제가 이제 영화는 수다다를 너무 좋아해서 네. 다 찾아보고 또 보고 막 그런 이제 네. 약간 희한한 취미가 있는데 네. 3개 반을 주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 이렇게 혹평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봤어요, 제가. 버시빌님은. 허시빈님을 너무 이제 그 김태훈 평론가와 둘이 이제 막 이렇게 혹평을 막 해가지고 네. 그 이제 흑인 스태커입니까? 네네. 그분이 이제 너무 가오잡고 나온다. 이드리스 엘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비가 그렇게 오고 막 하는데 하루 종일 양복만 다리는 것 같다. 약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이제 애니메이션 정서거든요. 그럼. 거기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 하고 있구나라는 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에반게리온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에반게리온 헐리우드에서 실사화하는 얘기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왜냐하면 그 스토리 그대로 갖고 와서 영화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에반게리온 애니메이션을 정말 재밌게 본 사람만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어렵거든요. 그럼 좀 쉽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기술적인 것도 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헐리우드에서 만든다. 누가 해야 되냐? 델토로거든요. 그래요. 이 세계관을 이해할 만한 헐리우드 덕후가 누가 있냐? 델토로거든요. 심지어 얘는 일본 갈 일 있으면 안도 히데야키 감독 만나서 사인 받고 사진 찍고 막 이러거든요. 진짜 덕후야. 그래서 막 그 아키하바라 가가지고 막 60만 원어치 쇼핑하고 이래요. 아키하바라 좋아하겠네. 좋아하지. 네. 그래서 얘가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모르긴 몰라도 만나서 얘기 안 했겠어요. 근데 당장 안 풀어지니 약간 그 세계관을 슬쩍 차용해와가지고 거의 유사하게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준 거예요. 네. 아, 에반게리온을 이렇게 만들면 요런 사이즈, 요런 느낌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대리만족할 수 있는 약간 요런 정서가 묘하게 다 깔려 있어가지고 뭐 하나하나 장치나 설명할 때마다 약간 저작권 피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살짝 돌려서 얘기해 주는데, 원래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아니면 원래 하고자 했던 그 장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아, 요거 고얘기구나. 고얘기구나 해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고 더 기대되게 되는 거죠. 와, 이제 언젠간 죽기 전에 에반게리온이 실사화 된다면 점점 괜찮을 것 같은데? 요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저도 1편에서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고, 오히려 1편은 에반게리온의 어떤 즉각적인 소환되는 영화라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본 거대 로봇물, 에반게리온도 그 부류긴 하지만 오히려 그레이트 다간, 마징가 이런 게 생각났다면 2편은 직접적인 차용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또 보면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1편 때 그걸 보고 안 봤거든요. 이번에 이거를 해야 되니까 네네. 1편을 봤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던데? 괜찮아. 네. 사실 로봇 액션이라는 게 트랜스포머 이전엔 CG가 이렇게 좀 안 되니까 많이 본 거 없잖아요. 없지. 근데 트랜스포머로 익숙해져 있는 그 로봇 액션의 새로운 결로 이제 접근하니까 일단은 로봇이 녹이 쓸어 있잖아요. 용접한 게 밖으로 나와 있고 일단 시작부터 다르거든요. 광이 안 나, 로봇가. 그래. 이제 새로운 걸로 뭔가 세계관을 하나 만드니까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2편은 그거 좀 많이 상쇄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실망하신 게 아닌가. 네. 근데 뭐 저는 인상평만 얘기하자 그러면 1편보다 낫던데요? 네. 저는 1편보다 재밌게 봤어요. 또 여기서 쓸데없는 통찰을 한번 이어가자면, 그럼 그 중국과 연관된 스토리가
그럼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으면 괜찮나. 별 문제 없잖아, 사실. 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영화에서 많이 설명 안 해주고 넘어가는 정말 하찮은 플롯으로 욕할 거면 그나마 그 경첨과 드론 로버트 뭐 하여튼 뭐 요에 관한 B스토리가 네. 오히려 많은 부분을 도와줬는데 이 영화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잘 쓰인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중국 자본 이렇게 욕하는 거는 너무 쉬운 말인 것 같다. 보통 이제 중국이 갑자기 되게 맥락 없이 들어간 경우에는 중국이 뭔가 투자를 하면서 스토리를 망쳤다라는 용도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이야기 안에서 중국이라는 배경이 그렇게 쓰여졌나라고 봤을 때 사실 그냥 가까운 미래 정도로만 시간이 설정되어 있을 때 지금 중국의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 가까운 미래가 되면 중국이 저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일맥상통한 내용 아닌가? 뭐 그래서 뭐 이게 굳이 그렇게 뭐 중국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까야 될 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하게 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요 얘기는 2부에서 하도록 하고. 네. 네. 오히려 제일 튀는 부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정훈 씨가 한 줄 대사를 한 게 제일 이상하지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 애가 나와서 망쳤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오히려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거기는 그냥 중국 사람처럼 보이니까. 아, 그렇지. 우리만 아는 거구나. 우리만 그거지. 알지. 그렇지. 맞네요. 중국 사람 같잖아. 그렇네요. 왜 이렇게 중국에 집중하고 있죠, 우리가? 이상한 통찰하니까 이야기가 이쪽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중국이 더 왜냐하면 에반게리온 얘기하면 내용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2부를 넘기고 싶은 나의 욕망. 자, 그럼 일단 인상평은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기대가 높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쓰리 빌보드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알겠냐, 쓰리빌보드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야, 이거 뭐 너무 놀뛰는 거 아니냐. 그렇지. 얘들 좀 미친 것 같다 생각하실 수도 근데 있는데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이 두 편을 가지고만 우리의 기준을 얘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네요. 쓰리 빌보드는 왜 그렇게 나빴으며 이거는 왜 이렇게 좋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잘 들어봐. 네. 전적으로 기대치가 높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네. 뭐 거기서 오는 한계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네. 그 흥행은 얼마나 할까요? 지금 토요일까지 60만이 좀 넘었으니까 네. 주말 스코어 합치면 한 20만, 25만 합쳐진다 그러면 한 80에서 90만 사이 정도 나올 거고 네. 그렇죠. 첫 주에 8, 90만이면 나쁘지 않은 스코어인데 네, 그렇게 나쁘지 않죠. 타잔의 최종 스코어가 그 정도였으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타잔이 85만이었으니까 그렇지요. 네. 200만 넘을까요? 저는 2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주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다음 주자가 레디 플레이어 1인데 이미 스필버그가 우리에게나 스필버그지. 물론 훨씬 재밌겠지. 레디 플레이어 1이. 근데 더 큰 재미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는 좀 비슷하기도 하고 같거든요. 퍼시픽님과 레디 플레이어 1 둘 다. 그래서 퍼시픽님을 봐야 할 관객을 싹 다 끌어모아서 초대박 흥행을 칠 것 같지는 않고 그것보단 좀 많이 보는 정도로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퍼시픽님도 할 만큼 하고 내릴 것 같다. 그래서 한 200만 원짜리 저도 뭐 200만 원짜리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200만은 못할 것 같다. 못 넘는다. 네. 뭐 레디 플레이어 1도 있지만 사실 뭐 장르로 보고 관객이 겹친다라고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그거보다는 7년의 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영화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아직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볼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7년의 밤에 모든 스크린이 쏠릴 정도의 대작이 나오는 시기도 아니고 평이 조금 갈리던데요. 그 7년의 밤은 뭐 생각보다 별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워낙 유명하고 사랑받는 원작 책을 옮기면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네. 7년의 밤과 퍼시픽 림과 레디 플레이어 1 5대 3대 2 뭐 이 정도로 배정되지 않을까 아니면 5대 2대 3 뭐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뭐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같이 좀 살아서 가는데 비중만 좀 조절되는 정도라 첫 주말의 흥행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람을 계속 들 것 같으나 그렇다고 해서 뭐 끝까지 막 살아남아가지고 많은 관객을 동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럼 150만 원 넘을 것 같아 어때? 15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저는 간당간당 20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200만 정도. 그러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하자고. 쓰리 빌보드 같은 거 보지 말고 퍼시픽님 같은 거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영화 1위 팟캐스트 게임프로쇼 이 되겠습니다. 의견은 이게 지난번에 이 멘트를 내가 못해가지고 너무 내 속상하더라고. 개인 의견이야. 나의 생각이야. 내 생각. 아시겠죠?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도 얘기 안 해도 알고 있다고. 자,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그러면 하면 좋을까요? 에반게리온 좋아하는 분들한테 할 만합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에반게리온의 대서사시에 막을 내려야 될
마지막 도대체 제목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모르는 서파큐 다음에 나올 그 마지막 신극장판이 나온다고 한 지가 지금 5년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안두이답게는 뜬금없이 신고지라를 한 편 찍고. 그리고 뭐 갑자기 바람이 분다 해서 성우를 하고 막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냐? 그러니까 굉장히 하기 싫은 숙제를 남겨놓고 계속 미루는 느낌이잖아. 뭐 마음은 알겠으나 이게 또 잘 나가다가 또 그 편 와가지고 또 이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언제 개봉할지 모른다. 퍼시픽 림 보면서 그래 에반게리온이 실사화가 되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천할 만합니다. 야, 굉장히 에반게리온 팬들한테는 뭐 나름 의미가 좀 있나 보네요. 에반게리온 팬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영화일 거예요. 굉장히 쉬운 영화. 말을 똑바로 하자. 정돈이 된 영화겠지. 에반게리온에 비해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반게리온에 비하면 네. 저도 사실 에반게리온 스토리를 잘 설명 못 하겠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더 궁금증을 잘 해봐야지. 에반게리온에 비해 굉장히 잘 전동된 플롯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영화임과 동시에 심지어 트랜스포머보다 정돈이 안 돼 있기도 하다. 버시피님이 뭐 그런 희한한 위치에 있기는 하는. 그렇죠. 네. 어떤 분한테 그러면 추천하고 싶으세요, 배 감독님은? 저는 트랜스포머를 내가 다 보긴 했으나 이제 좀 몰린다. 하지만 그런데 내가 아직 중학생이다. 이 영화 반드시 보고 넘어가야 한다. 오, 나랑 똑같아. 정말? 저는 트랜스포머 1편 보면서 신선하다 하고 봤다가 이 계속되면서 잘 모르겠고 이제 뭐 로봇도 별로 신선하지도 않고 그치. 애들 막 덕석지 막 그 수염 달고 나오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좀 너저분하다. 그래서 보기는 싫은데 안 볼 수는 없고 보면 식상하고 약간 좀 이런 트랜스포머에 질린 사람들이 로봇 좋아하는 사람들의 구미를 조금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네. 저 안에 요런 세계관이 하나가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지점인데, 쓰리빌보드 얘기하면서 서부극의 어떠한 오마주들, 서부극의 어떠한 장치들이 요즘 시대에 맞게, 쓰리빌보드 세계관 안에 맞게 녹아져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평론가도 봤거든요. 네. 그런 게 나한테도 하나 있구나.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 로봇 지금 뭐 트랜스포머 차가 로봇으로 변해서 뭐 이 우주 침공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로봇을 할 수 있는 세상 만사에 대해서 다 얘기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축적된 게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갖고 온 거구나. 여기서 갖고 온 거구나. 이런 거 찾아보는 재미가 나한테도 있더라고. 그래서 뭐 에반게리온뿐만 아니라 일본 애니메이션을 정말 재밌게 봤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찾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뭐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실망할 분들도 근데 희한하게 좀 겹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건담 팬이다. 건담 팬이라고 하면 약간 만신전에 오르신 분들이거든요. 건담을 우리가 지금부터 나랑 김프로가 건담을 좀 공부해야겠다 하면 환갑전에는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콘텐츠가 있는데 내가 건담 팬이다 하신 분들 보면 화난다. 이게 뭐야? 라고 이제 코웃음을 칠 수도 있겠다. 귀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요? 헐리우드도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다 같이. 너네들이 하면 요 정도구나. 그래, 열심히 해라. 우리도 실사로 건담 좀 보고 싶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뭐 내용을 얘기 못하고 인상평만 하니까 좀 네. 겉도는 느낌이 좀 있는데, 야, 이 영화에서도 우리가 내용을 못할 얘기가 있구나. 또 다시 깨닫게 되고 그러네요. 그러면 잠깐 쉬고 와가지고요. 2부에서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으로 퍼시픽 림 업라이징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시픽 림 업라이징. 네. 내용 포함된 에피소드인데, 네. 아까 제가 의견이 조금 달랐다고 한 부분은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이야기가 약간 흐트러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카이주하고 로봇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 플롯은 좀 가져갔으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얘들이 나오면서 인간하고 인간이 싸워. 카이주는 어디 가고 카이주 뇌를 집어넣었다는데 그래. 카이주 뇌를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인간의 욕망과 이런 게 이제 아이언맨 3 정도 같이 뭔가 인간의 욕망과 뭐 이게 서로 싸우는 것 같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또 걔들이 막 도와주잖아요. 네. 이게 뭔가. 그쵸.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선명하게 악역이 좀 있어서 그래 인간의 욕망이 이런 것까지 이용하는 괴물이 됐구나 해가지고 아예 그냥 악역으로 쭉 끝까지 가버리든지. 네. 근데 또 잠깐 가려고 그러다가 돌아와. 그래서 막 도와주고 또 막 하고 하는데 그럼 뭐 다 하고 싶었구나. 네. 많이 나가고 싶었구나.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건 그쵸. 그건 이야기에 좀 도움이 안 됐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경첨이 분한 역할이 이거 마지막에 멋있고 쿨하지. 다 가져간 거지. 처음에는 막 돈을 벌려고 막 악독한 것처럼 나오다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막 물심양면 도와주고 막 뭐 이러니까 멋있기는 한데 멋있고 싶어가지고 돈지랄하는 느낌이 좀 약간 그렇죠. 드니까 이야기를 위해 가지고 뭔가를 썼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또 한번 중국 뽕삐를 한번 받아가지고 돈 벌고 싶었구나.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번 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 처음에 중국에 나올 땐 악당처럼 나와가지고 나쁜 짓을 할 것 같잖아요. 네. 와, 이렇게만 마무리되면 어떡하지? 와, 그럼 완전 파워레인저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보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했구나. 중국 자본이 들어갔는데 네. 중국을 나쁘게만 그릴 수가 없을 건데 얘들 이러고 중국 개봉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 처음에? 예, 중국이 나오면서 막 샤오 그룹 막 나오고 이러면서 막 나쁜 것처럼 나오잖아. 다행히 한번 꼬아서 결국엔 중국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한 건 하는 걸로 네. 나와서 뭐 이야기도 한번 꼬이고 다행히 중국에서도 개봉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안도를 한 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중국 흥행을 네가 걱정해줘. 왜냐하면 3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요. 근데 3에는 엔딩에서 암시한 네. 내용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가장 화끈하고 심플하면서 볼거리 제일 많은 영화가 될 것 같기도 하다. 예를 들면 해저 탐사 액션 활극과 다를 바가 뭐야? 걔네가 만약에 한 말대로 하면 우리가 찾아간다 그래라. 한 다음에 글로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제일 물량도 많이 가져가야 될 거고 그 카이주가 있는 본거지에서 카이주랑 싸우게 될 테니까 정말 그냥 너무 심플한 이야기가 되긴 하겠다. 그렇게만 만들어진다면? 야, 근데 저는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제 그만 봐야 되겠다 싶던데. 그래요. 뭘 찾아가? 아이씨 어딜 그래 찾아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그래. 그것도 사실은 개연성이 명확하게 잘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냥 봐준 느낌이 있는데 그쵸. 또 찾아간다니까 그래 많이 가라 나는 그만 볼게 약간 그래. 개연성이 있죠.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떻게 개연성이 있습니까? 에반게리온의 TV판 에피소드를 하나 보면 TV판이잖아요. 거의 뭐 20편 정도 나오는데 악당이 한 14마리 정도가 계속 침략 뭐 이 에피소드를 막 20개 가까이 가져가려면 계속 악당이 새로운 악당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다 보면 이제 변주가 돼야지 이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잖아. 요런 카이주 같은 악당이 계속 나와요. 처음엔 상식선에서 이해 가능한 그냥 뭐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법한 네. 그런 거 나오다가 한 중반쯤 가면 그 악당 중에 하나의 형태가 요런 게 나오죠. 퍼시픽님 3편을 암시하는 거와 같이 네. 악당 직접 찾아가자는 것처럼 에반게리온의 에피소드는 똑같아요. 맨날 공격당하다가 한 번은 용암 안에 있는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악당을 찾아내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네. 찾아가서 다시 싸우다가 뭐 깨어나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서 차용했겠지. 네. 이런 그래요? 개연성. 아, 그런 개연성? 그래서 이게 그래. 보면 사실 이게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사실. 이 영화 안에서 다 보고 이해가 돼야 되겠지. 근데 나는 그렇게 못 본다고. 아, 이게 그 에피소드 요렇게 쓰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직접적인 차용도 좀 있더라고요. 일단 도쿄에서 싸울 때 시민들이 다 대피한 다음에 네. 배트맨 대 슈퍼맨이나 저스티스 리그나 다 보고 나면 그냥 지나가는데 이 영화에서 한 발 더 나간 게 시민들은 다 대피했다. 붙어라. 라는 말을 해주잖아요. 거기서 약간 좀 속 시원함이 느껴지잖아. 네. 우리가 저스티스 리그나 아니면 뭐 맨 오브 스틸 보고 나면 슈퍼맨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지구인 수만 명을 죽여버렸다 방금.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얘네는 다 대피를 하잖아요. 건물 싱이 와서 깨부시고 싸워도 아 여기 깔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슈퍼맨의 되게 주요한 정서는 그건데 배트맨도. 근데 여기서 다 대피시키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건물 깨부셔도 별로 죄책감이 안 드는데 이것 또한이죠. 에반게리온의 세계관을 무시할 수가 없죠. 네. 제3신 도쿄시에서 네. 그래, 제3신 도쿄시가 네, 나왔죠. 거기에는 계속 거기로 이제 악당들이 쳐들어오니까 이미 그런 대피하는 프로세스가 너무 잘 갖춰져 있고 심지어 건물 또한 대테러 태세로 돌입하면 건물이 제로 들어가요. 싸울 수 있는 아예 그냥 평지를 만들어버려. 뭐 그렇게 다 훈련돼 있는 도시겠구나. 왜냐면 가이주가 계속 찾아왔으니까. 네. 그래서 야 이걸 설명하고 뭐 이렇게 대피가 돼? 왜냐하면 그 이의 뒷단에서의 스토리는 에반게리온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네. 이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대피가 가능하다. 어쩌면 아니면 3편은 본격적으로 더 에반게리온 비슷해질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얘네가 그 후지산에 있는 히토류가 얘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도쿄만 방비를 하면 되잖아. 3편, 4편 만약 계속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그게 제3신 도쿄시처럼 도쿄시가 되는 되겠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야, 근데 이제 말하다 보니까 이거 듣고 싶은 사람 정말 없겠네요. 그래요? 이거 어떡하냐. 그렇다고 내가 또 에반게리온 팬카페에서 뭔가 필력을 자랑할 만큼 많이 안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거든요. 네.
그 정도가 적당해. 이 정도? 필력을 아니, 자랑하기 나는 이 시작하면 영화의 다운로드 수 떨어져. 난 이 영화의 개연성을 계속 에반게리온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내가 개연성 없음을 또 질문을 해볼게요. 딴 거는 다 그냥 봐지다가 네. 중국 들어온 애들이 변하잖아. 네. 본거지를 습격하잖아. 그 훈련병들한테는 대피하라고 하고 그 부대의 대장은 전 조종사는 출격 준비를 하라 한 다음에 대단히 멋있게 관제탑이 팍 터지잖아요. 근데 왜 주인공 둘은 예거의 탑승을 그렇게 못하고 계속 뛰어다니고만 있는가? 그 부분이 난 너무 이상하던데. 왜 예거에 탑승 못하고 뛰어다니나? 그래서 막 훈련병들 숙소로 돌아가라. 그런 다음에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아들과 존 보에가가 계속 뛰다 넘어지고 하면서 무슨 이건 주만지나 무슨 분노의 질주 액션씬 같은 사이즈로 계속 막 불길 속에서 넘어지고 피하고 뭐 이런 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대가 허술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로봇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뭐지? 재난 영화처럼 갑자기 변모하지? 이건 뭐 에반게리온을 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호술하네요. 그래 인정합시다. 근데 나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 약간 주둔지가 출격하고 뭐 이런데 되게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장착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약간 파견 부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본고지인데 너무 허술해. 그게 이제 설명이 나오긴 하죠. 처음에 세팅할 때 중국 거기로 하라는 게 약간 연구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원이 끊기기도 했고 네네. 자구책으로 그냥 자기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면이 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10년 동안 없었고, 카이주가 안 나왔죠. 카이주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 큰 로봇가 그냥 경기만 대한민국 보고 군대 있잖아요. 낸 거지. 맞네. 네, 저는 국방부를 존경합니다. 굉장히 설득이 있네요. 굉장한 엄청난 개연성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세계 최고의 메카닉 로봇 영화 퍼시픽님 업라이징을 칭송하고 있는 영화 1위 파키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저는 좀 재밌었던 게 또 이제 에반게리온과의 연관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요거를 살짝 꼬아놓은 게 카이주의 뇌로 생체학적으로 연동을 시켜놨다는 거 드론들 악당이 네. 에반게리온이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에반게리온 로봇들이 그냥 기계가 아니고 연동이 돼 있어요. 생체학적인 병기와. 설명하기 어려울 건데. 네. 이게 이걸 또 얘기를 하려면 이제 뭐 롱기누스의 자기랑 사우드 이펙트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다 무시를 하자면 TV판 다 봤어요? 다 보긴 다 봤죠. 오, 네. 대박이다. 내가 같이 영화 보러 갔다고 할 때는 그때는 안 봤었는데 또 나중에 챙겨봤나 보네. 그 안 보고 넘어가면 황대기 같은 애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내가 나중에 그래서 다 찾아봤었는데 원래 이 로봇을 직접적인 또 에반게리온에 대한 오마주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동기화가 잘 된다. 드리프트하기가 그쵸. 쉬워진다. 네. 그게 에반게리온과 똑같은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소녀들을 파일럿으로 이제 키우는 거예요. 뇌가 동기화는 더 잘 되는 반면 멘탈이 이제 유리 멘탈이다 보니 애들이 막 힘들어하는 건 더 커지겠지. 뭐 거기서 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 이번 퍼시픽 림 업라이징에도 아예 그 대사를 대놓고 하더라고. 매뉴얼에 적혀 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동기화 잘 된다. 나도 매뉴얼에 적힌 거 안다. 그거 명백한 오마주가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탑승했을 때 그러면 얘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예거라는 기계와 동기화가 되는 거지만 그리고 그 옆에 탑승한 다시 이제 다른 부조종사와 동기화가 되는 거지만 에반게리온에서는 그 로봇가 기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존재에다가 아머를 입혀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걔랑 직접적으로 교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폭주를 하고 이러는데 이 영화의 드론들이 카이주의 뇌와 생체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설정은 오히려 에반게리온이 나오는 에반게리온 로봇들과 더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잘했어. 잘했어.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1995년작입니까? 인디펜던스 데이. 인디펜던스 데이. 야 정말 잘 만들었구나. 명작이지 명작이지. 네. 왜냐면 거의 비슷한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퍼시픽 림 업라이징을 보느라고 1편을 바로 끝내고 극장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1, 2편을 쭉 이어서 본 셈인데 1편을 보면서 기에르모 델 토로가 연출한 게 이게 약간 그 인디펜던스 데이하고 비슷한 물론 이제 뭐 거대 로봇이 나오고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외계인의 침공을 막아내는 우리 로봇이니까 네네. 지구 로봇이니까 그 설정으로 본다 그러면 감동이 하나도 없더라고. 스태커가 막 마지막 연설하고 명연설가라고 막 하는데 전혀
전혀 감정이 없더라고. 막 음악도 막 장중하게 막 나오는데 전혀 아무런 감정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랬을까? 인디펜던스 데이는 보면서 네. 그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는 그래도 나름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연출이 좀 허술한 건가? 근데 개연성도 보면 여기서도 보면 드리프트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카이주 대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코피 흘리고 막 하잖아. 네. 전혀. 근데 그 인디펜던스 데이에서도 박사가 알아내죠. 뭐가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하고 할 때는 저 개연성이 좀 있잖아. 이게 동기가 됐나 보다. 그래.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마지막에서 막 바이러스 심을 때도 얘네는 숙주랑 다 연결돼가지고 할 때도 머리 잘 썼네. 네. 그런 느낌도.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 막 뭘 보고 왔다 그래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뭘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잠깐 잔영으로 이렇게만 보여줬으니까 네. 뭐 지령을 받는다고 1편에서는 막 해서 뭐 이게 한 몸이 아니고 뭐 다 같이 있다고 하고 어쩌고 뭐 나중에 2편에서는 와서 뭐 딴 얘기 하고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전혀 이게 논리적으로 개연성 있게 설명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 대리? 싱크로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뭔가 이렇게 매치되는 그런 비율을 매길 때 싱크로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싱크로율이 좋다라는 말 얘기하잖아요. 이 말의 네. 이 어원이 이제 에반게리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선 드리프트라고 하고 영화에서는 변명도 옹색해요. 너무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을 바꿨어. 말을 바꿔 드리프트라고 하고 둘이 필요하다 그러잖아. 왜 둘이 필요한데요? 너무 커서. 로봇이 너무 커서 둘이 필요한데 작으면 혼자만 해도 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 그 원형이 되는 싱크로율. 로봇과 거기에 탑승하는 조종사가 얼마나 매치할 수 있냐. 요걸 싱크로율이라고 하는데 어떤 개념을 설명하려고 얘들이 이렇게 드리프트라는 개념을 갖고 왔나를 얘기하면 좀 더 이해되지 않을까. 저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야, 쉽지 않네. 일단은 에반게리온에서는 전도사다. 에반게리온 왜 계속 얘기해야 돼? 에반게리온 전도사.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드리프트 비율 이거는 정사 둘이 이제 잘 맞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일단은 로보트라고 하잖아요. 에반게리온 로보트. 에바 1호, 에바 2호. 로보트가 아니에요. 네. 악당을 복제한 생명체예요. 네. 쓰고 있는 갑옷들은 갑옷이 아니에요. 구속구예요. 그들의 악한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속시키는 장치예요. 네. 구속시켜서 이제 한마디로 말에 이제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타서 그걸로 조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생명체니까 내 생각과 생명체의 생각을 맞춰야지 내 뜻대로 움직인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타는 게 이제 엔트리 플러그라고 하는데 거기 타가지고 그 에반게리온 등에다 뽁 꽂아가지고 둘이 싱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맞아야지 얘도 생명체고 큰 생명체고 나도 큰 생명체인데 나의 신경과 얘의 신경을 일치시키는 요런 가지고 싱크로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머리통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 뒤에 척추 쪽에 이렇게 들어가요. 에반게리온에서는 그렇지. 그렇고 여기는 퍼시필름에서 머리로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세계관 설명이야. 근데 요걸 가지고도 에반게리온은 2단계 더 들어갑니다. 남자 주인공 신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로봇가 라는데 로봇가 아니네? 첫 번째 생명체네? 그럼 첫 번째 갔다 악당을 복제한 거구나. 근데 주인공 신지는 훈련도 안 받고 하는데 싱크로율이 너무 높은 거야.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보니 옛날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싱크로를 하다가 이 악당의 그냥 세계관 안에 흡수돼 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신지가 타니까 너무 싱크가 잘 맞는 거야. 약간 엄마랑 뭐가 통한 것처럼 된 거지. 이렇게 가서 발생한 에피소드가 또 있고. 그래서 한 그릇 또 들어가. 그 엄마를 복제한 여자 조종사를 좋아하게 돼. 네. 이거 굉장히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의 복제인 거야. 네. 이런 얘기까지 다루는 게 에반게리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퍼시픽님에서 어떻게 다 설명하냐고. 그래서 퍼시픽님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에반게리온으로 만족하라는 얘기네? 이 세계관이 뒤에 갖고 있는데 드리프트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나머지 뭐 이렇게 이렇게 둘이 싱크 맞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나쁜 놈도 막 가이주한테 막 하는 게 다 그런 거다. 근데 좀 하이 언어를 계속 제가 불편해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래요. 나쁜 놈이 아니야? 왜 카이주를 나쁘다 그래? 우리한테 공격하니까 나쁘다고 하는데. 그래. 걔 입장이 돼보세요. 네. 걔는 자기만의 세계관 구축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걔 입장에서 우리가 나쁜 놈이지. 그래. 이 세계관의 근간이 또 에반게리온입니다. 우리가 나쁜 놈이야. 그렇죠. 그리고 태초의 인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지혜의 열매를 선택한 인간과 또 다른 열매를 선택한 사도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두 개의 세계관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네.
다르지. 누가 하나가 틀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 이런 세계관이 퍼시픽림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있죠. 볼 수 있나? 있죠. 어디 있어요? 아니 카이주가 왜 나빠? 와. 아니, 근데 왜 나빠? 그러면은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잡아놓고 징그럽게 생겼잖아. 그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그게 미끈한 그 동물 생명체가 뭐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라고 생각해요. 거대한 강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면 쟤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이야기가. 그래. 선과 악으로 그냥 나눠놓은 거지.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방금까지 한 얘기, 그러니까 퍼시픽님이 허술하긴 하다는 얘기네. 이걸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대입할 수 에반게리온을 있는 봐라. 좋은 정치로서 영화가 기능하고 있다. 야, 진짜 아무도 안 들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퍼시픽님의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야, 퍼시픽님의 이거 아무도 안 존재를 들을 것 같다. 에반게리온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 근데 그냥 영화로만 보더라도 사실은 재능이 있어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우리가 좋아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소년들의 꿈인 막 거대한 차 아니면 스포츠카 얘네가 사실은 변신 로봇으로 지금 있는 거다? 라는 거에서 오는 두근두근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약발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럼 퍼시픽님이 그럼 굳이 2편, 3편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면 수치적으로 에반게리온의 매니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영화로는 사실 좀 역부족일 거고 그런 막 세계관이나 설정이나 이런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단순화된 영화인데 반갑다. 이런 것도 하네 정도일 거고 그게 없이 그냥 트랜스포머나 퍼시픽님이나 분간을 거의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 그냥 보고 재미를 느끼는 그런 변별점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다른 식의 개연성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계 존재는 이런 애들이고 지구인과 이런 관계고 그리고 적대시하는 뭐 외계 존재들을 위해서 맞서 싸우는 슈퍼히어로들이 있는 마블 영화나 사실 트랜스포머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퍼시픽님 같은 경우는 그냥 악당이 아니고 우리랑 접점이 생길 수 있는 생명체다. 라는 걸 하나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래서 1편에서도 그랬고 2편에서도 그래서 그 박사는 심지어 10년 전에는 세상을 구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걔네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캐릭터가 돼서 걔네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이런 게 거칠게 말해보자면 헐리우드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봐온 로봇 액션 SF랑은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을 줘서 재미를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델토로 감독도 쉐이프 오브 워터 최근에 다룬 것만 봐도 알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이상한 포비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이 좀 있잖아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처음엔 되게 낯선 감정으로 다가가지만 알고 보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저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도 사실 선과 악으로 나눠놨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까 그 뭐 격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되게 못되게 만들어놨지만 괴수들을 네. 사실 그걸 뭐 밀림에 있는 사자를 예를 든다고 한다 그러면 걔가 인간을 공격하니까 우리가 뭐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지만 걔는 걔들 질서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카이주도 그냥 생명체로서 자기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건데 네. 인간을 공격하니까 이제 예거를 만들어서 싸우는 거지만 알고 보면 걔들도 그냥 그들만의 세계관에서 살아가는 걸 나쁘다고 얘가 악당이다고 라고는 굳이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를 풀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을 다 대피시키고 그냥 시원하게 싸우게 만든 거다. 그런 것을 설명해주는 컷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 박사는 마지막에 지가 합체시켜주잖아. 카이주 3마리를. 네. 오 하면서 감탄하거든. 그때 걔가 그 박사를 딱 봐. 해치지 않고 딱 지나가는데 제가 보기엔 제가 훨씬 멋있겠지. 예거들보단. 뭐 요런 거를 뭐 조금씩은 자극하는 그런 마니아들이 좋아할 소지는 다분히 있는 변별점이 있는 영화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이제 못 가니까 그렇죠. 굉장히 겉핥기로만 얘기하자면 기르모 델 토로가 만들었던 1편은 저는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괴수 영화구나. 키가 괴수에 더 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그랬거든요. 네, 괴수 네.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근데 이번 영화는 드나이트 감독이 이 양반은 괴수보다는 SF의 방점을 더 찍는 사람이구나 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로봇 쪽으로 더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훨씬 로봇의 공을 더 많이 들인 느낌. 네. 괴수들이 또 생김새가 1편하고 뭐 별로 그렇게 막 그렇잖아요. 네. 예,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SF 로봇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에반게리온이나 이런 이제 배경이 없이 네네. 그냥 트랜스포머 정도의 그냥 로봇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스타일 다른 로봇 영화로 이걸 더 즐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그냥
가볍게 좀 들던데.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요 정도 얘기예요. 이거를 황대리처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야. 그냥 이걸 그렇게 치면 에반게리온을 봐야지 이걸 왜 봐야 되냐는 거지. 그죠, 뭐. 빨리 수긍하면 어떡해. 설명이 생략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에반게리온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이거 진짜 이거 주요한 드론도 이 개념도 나오잖아요. 이걸 이 더미 플러그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아무도 안 들을 것 같네. 그리고 굳이 뭐 그래서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는데 욕심이 많았는데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허술하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에반게리온 혹은 기에로 델 토로 감독이 팬지를 해본직한 콘텐츠를 충분히 소비한 사람들이면 사실 그게 허술하기보다 약간 반가운 곁다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단적인 얘기가 이런 거예요. 막 배터리가 충전 시간이 어쩌고저쩌고 자꾸 뭐 충전해야 되고 충전해고 근데 그거를 그러면 처음부터 잘 설명해 준 게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배터리가 왜 닳아? 기다려야 돼? 쟤는 방전되고 뭐 그게 뭐야?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 없고 약간 위기 조성으로 한 2번 정도 쓰이거든요. 에반게리온에서는 케이블에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유선이에요, 로봇가. 네. 유선이고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공간도 한정적이고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다 따르면 다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유선을 뽑으면 그때부터 이제 배터리로 가니까 네.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보면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건데 그런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저걸 그냥 저렇게 써먹고 설명 안 해주는 게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좀 곁다리가 너무 많다. 근데 그렇게 듬성듬성 비어있던 게 저는 이제 기대를 별로 안 해가지고 네, 별로 그렇게 불편한 게는 그냥 아니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돼요. 사실 그걸 별로 신경 안 쓴 사람들도 보면 아니, 알겠어. 그리고 너무 보니까. 결과가 명징하잖아. 그럼. 로봇이 지겠어? 그렇지. 로봇이 이길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큰 로봇과 큰 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 때려 부수고 이기겠지. 그렇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냥 뭐 그래 싸워라. 네. 네. 뭐 그러면서 그냥 지금은 오히려 1편보다 CG가 훨씬 더 정교하고 쨍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기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만든 로봇이라는 느낌은 더 들잖아. 트랜스포머보다는. 그렇죠. 걔네는 존재가 그런 애들인 건데 이거는 전기로 용접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더 이게 더 정통 로봇물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줄 수도 있죠. 쉽게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 몇 개만 더 얘기하고 그래요. 마무리합시다. 네, 오늘의 말씀. 처음에 계속 이런 장면이 부각되잖아요. 비행기에 실려가지고 오는 예거들의 모습. 그렇지. 이게 뭐 영화 내에서 중요한 변화니까 그러다 마지막에 로켓으로 쏘잖아요. 이것도 에반게리온에서 흔히 보는 그림입니다. 네네. 이게 뭐 괴물이니까 뭐 못 날아다닐 거 아니야. 이게 멀리 이동할 때는 그렇게 비행기 똑같은 모습으로 달아가지고 이동시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 돼서 로켓을 달아서 쏘잖아요. 네. 뭐 그런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가는 모습도 에반게리온 많이 나오고 그것보다 이 전반 모든 걸 하게 되는 게 원하는 위치에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 이유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심화된 형태의 에반게리온에서는 어차피 도쿄로만 찾아오잖아요. 도쿄 안에서만 빨리 튀어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지하에 에반게리온이 있다가 주요 위치로 갈 수 있는 철로처럼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그 위치 그러면 빵 쏘면 빡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뚫린 지하철처럼. 뭐 그런 것처럼 얘 전용 통로가 있는 거야. 거기 당연히 전원 플러그 꽂듯이 그 위에는 이제 그 뒤에 케이블을 꽂으면 전기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설치가 돼 있고. 네. 이걸 다 설명을 못 하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테슬라에서 쓰는 로켓 있잖아요. 약간 그거 같이 그렇게 쏴서 하던데 뭐야 같이 뜬금없이 얘들을 로켓에 실어가지고 왜 날리는 거야? 했을 때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이렇게 녹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었고. 이게 뭐 주요하게 나오는 장치 중에 하나니까. 네. 또 이 중요한 게 이제 왜 도쿄냐? 카이주가 도쿄로 가야 되냐? 여기 뭐 영화에서 설명하는 거는 환태평양 지구대가 이렇게 딱 되는데 일본이 제일 많이 모여. 거기서 무슨 괴물과 에너지가 합치면 뻥 터져 지구가 망한다. 네. 이번 귀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반게리온에 대한 기본적인 트리뷰트인 거지. 그래. 네. 존중의 의미. 네. 왜냐면 에반게리온에서 계속 도쿄로만 쫓아오거든. 그렇죠. 그 이유를 이게 살짝 바꿔서 설명함으로써 에반게리온에 대한 기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심지어 제목도 환태평양이잖아. 퍼시픽 림이니까. 네. 오. 뭐야 이 포인트.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어. 똑똑하네. 퍼시픽 림이잖아. 퍼시픽 림. 똑똑해. 그래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네. 에반게리온에서는 그 도쿄
지하에 1사도 첫 번째 악당, 뭐 첫 번째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있는데 이거랑 이제 괴물이랑 접촉하면 인류가 멸망한다라고 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거랑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후지산의 히토류인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전 세계 어디로 보내도 상관이 없는 건데 꼭 도쿄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관에 대한 약간 리스펙. 그래서 그렇지. 이런 것들 보는데 에반게리온 기본적인 팬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얘가 이걸 인정하고 가는 거구나. 리스펙, 오마주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게 사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각기동대나 혹은 그런 매트릭스 이런 SF들을 보면 외색이 짙은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블레이드 러너도 그렇고 약간 그런 디스토피아 SF 느와르 장르 다크한 영화들을 보면 일본 문화가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하위 문화가 막 발전한 게 일본이 사실은 헐리우드 미국보다는 훨씬 앞서 나갔으니까 네. 그걸 이제 미국에서 뒤늦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걸 융합시킨 형태를 우리가 이제 뒤늦게 봤던 것이고 그게 돌고 돌아서 이제 퍼시픽 림 같은 사실 심지어 중국과 미국의 거대 자본이 만난 영화인데도 야, 이 근간이 일본이었구나 라는 걸 그냥 우리가 슬쩍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가 남아있다. 지금은 이제 일본 셀 애니메이션 뭐 그때 고도화됐던 세계관과 이야기들이 약간 주춤한 느낌인데 어느 정도까지 빨리 많은 상상력들이 애니메이션에 녹아났는가 하는 게 여기서도 주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이잖아요. 네. 예거에 탑승하는 사람 대신 그냥 드론 심어가지고 조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요즘 드론 많이 움직이니까 그런 세계관에 즉각적으로 다가오는데 네. 에반게리온 TV 시리즈 나올 때 1990년대 이때 초반에 똑같은 개념이 있어요. 아까 사람이 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소녀가 타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순간이 많이 와서 얘들의 장점만 다 갖고 와서 복제해가지고 사람이 탄 것처럼 네. 더미 플러그라고 하는데 그걸 꽂아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않냐. 벌써 그런 개념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두 스텝도 항상 더 들어가겠지. 이게 영화 안에서는 작동을 잘 시키는 그 박사 토미 박사인가 나와가지고 카이주의 원래 악한 봉성, 악한 봉성, 다른 봉성, 다른 본성. 왜 카이주가 섭섭해할 수도 있거든. 그래. 다른 본성을 막 입겨가지고 괴물처럼 움직이잖아요. 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더미 플러그를 넣고 해킹을 하는데 해킹하는 주체가 이제 사도 영화 안에서 악당인 거죠. 이런 개념으로 막 괴물처럼 날뛰는 게 나오는데 여기 한 스텝 더 들어가. 근데 더미 플러그 넣기 이전에 그 중간 단계가 뭐가 있냐면 내 친한 친구가 조종사로 탔어. 근데 못 나오게 악당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만드는 거예요. 네. 이 안에서 딜레마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갔는데 로봇을 겨우 제압했는데 안에 내 친구가 타고 조종사로 타고 있어. 근데 죽이려면 악당도 죽여야 돼. 악당 죽이면 내 친구도 죽을 것 같아. 네. 뭐 이런 딜레마가 나오는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단순히 더미로 썼지만 더미 안에 악당의 친구의 평화와 내 친구 사이의 갈등 뭐 이런 것까지 다뤘던 적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상상력들이 애니메이션에 녹아났는가. 또 그것들을 많이 흡수한 델토로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거 다 어떻게 얘기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퍼시픽님이 마냥 허술해 보이고 마냥 밉지만은 않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마무리 얘기는 이런 건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건담이 한번 나오거든요. 네, 건담 조형물 있는 우리 주인공 중에 여주인공이 건담 조형물이 있는 건물 앞에서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혹은 테러를 막기 위해서 로봇가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 일본은 두 다리로 선 사람 모양의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유구한데 그래서 이 모든 사실 에반게리온에서 나오는 모든 설정들이나 뭐 이런 딜레마 뭐 이런 거를 굳이 꼭 집어서 내용상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악당이 자 카이주가 후지주를 가는데 니네가 총 출동해가지고 막는다는 거잖아. 야 정말 너무 뻔하지 않냐? 너희의 상상력이란 것은 거대 로봇으로 악당을 막는다니 라고 직접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직립보행하는 인간형 로봇이 나오는 모든 콘텐츠들에 대한 자기 반성 같은 대사거든요. 아니 사실은 바퀴 달리거나 아니면 잠수함 같이 생겨가지고 미사일을 쏘면 되는데 그걸 왜 육탕전을 벌이는 로봇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걸 왜 꼭 사람이 타야 돼?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말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부연 설명과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 인간 모양의 거대 로봇이 나오는 모든 콘텐츠의 수많은 내용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해내느냐.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아? 근데 우리 이거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딜레마? 그리고 그게 2018년까지도 이어지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거든. 로봇가 나오는 걸.
뭐 이걸 느낄 수 있어서 참 되게 시대착오적이긴 하지만 계속 나오면 난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두서없이 오늘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말에 동의해요? 예, 별로 관심이 없고요. 듣질 않어. 많은 에반게리온 팬분들이 듣기에는 너무 허접한 얘기를 해서 혹시나 햇볕이 나오는 따뜻한 세계에서 이야기를 많이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네. 또 게시판에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네. 보충 설명해 주시고 네. 더해 주시고 하면 또 게시판이 또 재밌지 않을까. 퍼시픽님 편이었는데. 기승전 에반게리온으로. 에반게리온 팬 여러분들은 보시픽님을 빨리 보시고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반게리온의 요소들을 가지고 네. 게시판에서 열심히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직립 보행하는 로봇의 형태를 가진 인간형 로봇을 개발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저변이나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 직접 탑승해서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하는데 지금 가장 첨단으로 가 있는 로봇이 탄생을 했다고 제가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애가 뭐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군사 무기나 아니면 앞으로 뭐 우주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알력을 무시하고는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근데 거기서 유엔의 정훈이 1.5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보다 어쩌면 앞서가 있는 부분이 한국에도 지금 로봇공학적으로 있다. 갑자기 지금 엄청난 깨달음이 오네요. 어떤? 김정은이 출연한 이유. 뭐? 유엔 소속이었네. 오늘의 개들이다 정말. 에반게리온에서 유엔의 산하에 네르프가 있거든요. 아 그래 그거를 이쯤 되면 그러니까 미쳤다고 해야지. 여러 가지 배우들이 많이 도전했을 거 아니에요. 퍼시픽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 그래. 얘 뭐 하는 애지? 가수였다. 트와이스다. 뭐 슈퍼주니어다.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여기 서서 뭐 배우다. 그래. 근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겠지. 유엔? 오늘 방송 이걸로 마무리 확실히 되네. 이 엄청난 세계관. 대단하다. 정말 약 먹을 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 경첨입니까? 여배우. 네네네. 야, 그분은 무슨 연고로 이렇게 큰 거에 많이 중국 나오죠. 자본이 들어가는 헐리우드 영화에 주요한 배역으로 저렇게 다 나오는 것인가? 그러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스컬 아일랜드에서는 또 여자 리포터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레이트 월에서도 대장군으로 또 나오고. 그죠. 파란색 그 똥파리 옷 입고 똥파리. 뒤로 떨어지시고 막 이런 거 이제 나오고. 그래요. 야, 이번에도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게. 이분이 이 거대 중국 자본 들어가는 영화에 도대체 무슨 연고가 있어가지고 그러게.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나올까? 원래는 그런 1등 주자가 판빙빙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밀린 느낌이네. 이분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전 중국에서 너무 인기가 많은 그런 분인 건가? 그런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도 사실은 근데 그런 큰 영화에서 보면서 익숙해진 케이스거든요. 이 배우가. 네. 아무튼 조금 신기해. 아시는 분은 게시판에다가 좀 남겨주시고. 네. 네.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 아무튼 게시판에 말 많이 해달라는 얘기로. 자, 그래서 퍼시픽 업라이징. 네, 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가지고 뭐 로봇들이 막 싸우고 하는 게 1편보다는 훨씬 쨍하게 잘 나오니까 한번 그냥 시간 때우는 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코웃음 친 거 약간 기분 나빴지. 그런 영화 아니다. 막 이렇게 또 변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그냥 마지막 한마디 저도 붙이게 생각나가지고. 또 계속. 진짜. 에반게리온 마지막 편 꼭 보고 싶습니다. 신극장판 마지막 메일 편. 쓰세요. 여기다 이러지 말고. 안도 히데아키 감독님처럼 그 사람이 우리 방송을 들을 건 아니잖아. 마무리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저의 이런 개인적인, 이거 여기서 까기가 좀 그런데, 에반게리온이 국내 개봉 못할 뻔했어요. 네. 계약 체결되어 있던 회사가 망했거든요. 네. 메가박스에서 틀었어요. 네. 메가박스, 원래 그 시너스 엔터 시절에 굳이 일본까지 찾아가서 계약을 성사시켜서 파와 큐를 네. 한국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거. 네. 메가박스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심취해 있던 몇몇 담당자의 노력이 큽니다. 그래. 그 중에 한 명이 인터뷰도 많이 하신 그분이고, 저도 팀 소속이었군요. 이런 동력을 기반으로 네. 정말 조금 아주 조금. 네. 그냥 응원하는 정도, 내부에서 응원하는 정도, 야, 이거 될까? 할 때 됩니다. 그래. 힘을 실어줬구나. 나는 이런 친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그렇게 이런 동력이 여러분들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뭐 성덕의 길이 아닌가. 네.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셔야 마지막 편이 나왔을 때, 출마하냐? 마지막 편이 나왔을 때 그래. 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극장에서. 근데 황 대리가 뭐 그냥 메일이든 직접 찾아가든 안도 이대끼를 설득한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 편을 만들고 그래서 그 마지막 편을 최초 공개를 메가박스 MX관에서 만약에 하는 걸 성사시킨다. 그럼 최소 임원의 길은 좀 열리겠다. 난 그런 생각이 드네. 아니야? 큐 해봤자 뭐 한 3만 명 봤나? 5만 명 봤나? 3만 명 봤나? 왜 이렇게 우리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그래. 하지 마 그럼. 네. 퍼시픽님 다음 편이나. 지금 되게 걱정하셔야 될 것들은 제가 이게 아예 회사 내부 정보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회사 오래 다녀야죠. 떡밥 뿌리고. 여러분들 안심하고 계시면 한국에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아무튼 자 그래서 기승전 에반게리온으로 정리한 퍼시픽님 업라이징 많이들 가서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개봉작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욕먹는 방송 하나 더 만드는구나 하면서 욕을 많이 먹어야 다운로드 많이 하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